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 과거, 현재,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. 오늘은 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최근에 그 KT 관련된 해킹 내용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통신사 어디 쓰신다고 그랬죠? 예, 저는 SK텔레콤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직전에 SK텔레콤의 예. 해킹 사건 때 그때 좀 걱정하셨다가 예, 지금 또 이제 KT 사용자들이 또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소액 결제 범죄 지금 일단 피해자가 200여 명, 피해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가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을 해킹한 거라면서요. 우선은 이 펨토셀 이름도 어렵습니다. 이게 네. 뭡니까? 이 펨토가 천조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거란 뜻인데요. 셀은 뭐 작은 방 같은 걸 뜻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방이란 뜻이 되겠는데 한마디로 초소형 기지국입니다. 이 기지국은 다들 아시죠.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전화를 쓰면은 뭔가 이제 계속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통신을 해야지 네. 그 기지국이 전체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가지고 통화라든지 인터넷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. 그 신호를 중계해 주는 곳. 네, 그렇습니다. 보통 뭐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그 빌라 옥상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. 네.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. 그게 적어도 이제 뭐 책장 한 개 정도 되는 그런 크기나 아니면은 배낭 정도 되는 크기가 많은데 그런 기지국이 아니라 이 펨토셀은 집안에 들어놓는 작은 기지국입니다. 그 손바닥만한 거. 네, 손바닥만 하고 까맣게 보통 생겼고요. 더듬이 같은 것들이 좌우에 한 2개 정도 달려 있는데요. 그 외에 통신사에 어디 지하나 이런 데 잘 안 터질 때 연락하면 네. 와서 그거 하나 설치해 주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설치가 된 경우가 많고요. 비슷하게 생긴 것이 무선 공유기가 있습니다. 집안에서 이제 무선 와이파이를 쓰려면은 무선 공유기 뭐 IP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설치를 많이 하시는데요. 그것하고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하고 비슷한 기능 아니냐 생각하시기 좋은데 그 무선 공유기는 어디까지나 와이파이만 되는 것이고 이 펨토셀이라는 장비는 그 와이파이 외에도 통신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기가 되겠는데요. LTE, 5G 통신이 가능한. 네,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집에서 전화가 잘 안 되고 문자 수준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연락하면은 통신사에서 와서 설치해주거나 아니면 기기를 택배로 보내줍니다. 집에 설치하시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는데요. 네. 그래서 그 KT 같은 경우에는 기가 아토란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설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전국에 15만 7천 대 정도가 설치가 됐다고 해요. 근데 박대기 기자가 이거 취재해 보니까 이 펨토셀이라는 일종의 중계기, 네. 기지국 역할을 해주는 거를 일반인들이 막 사고 팔 수 있어요? 원래는 이게 KT 자산이라고 돼 있거든요. 그 표면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작은 글씨로 이 기계는 KT 자산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제 버리지 마세요.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나중에 뭐 해지하도록 뭐 반납해야 되고. 예, 원래는 그게 원칙이었던 것 같은데 뭐 실제로는 우리나라 중고나라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과거에도 무수히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. 뭐 집에서 잘 안 터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전화에 설치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중고마켓 사가지고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래를 했던 거죠. 가격도 쌌습니다. 10,000원에 거래가 됐고요. 어차피 뭐 집에서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6개 묶음으로 그냥 3만 원에 가져가세요.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KT에서 제일 큰 문제가 15만 7천 대나 보급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던 거죠. 15만 7천 대요? 네.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물론 이제 전원 같은 건 꽂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KT라는 통신회사랑 통신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해킹해서 다른 사람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결제를 했다는 거잖아요. 네.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? 아직 범인이 안 잡혀가지고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이 펨토셀을 해킹해서 이 펨토셀에 흐르는 정보 일부를 탈취를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문자를 가로채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마도 사용자 인증 같은 걸 해서 이 소액 결제 사이트에 가서 상품권을 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좀 지금까지 확실한 건 5,500명 정도의 그 IMSI 번호라고 가입자 번호가 있거든요. 그 가입자 번호를 탈취한 거는 확인했는데 나머지 그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용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펨토셀이 아니라 좀 다른 식을 통해서 또 해킹을 했을 거다. 다른 데서 뽑아낸 개인정보랑 대입을 해서 결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거.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추정 단계고요. 그래서 KT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냐 혹은 과거에 유출됐던 KT 정보를
좀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추정이죠, 추정.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개인의 그 가입자 식별 번호 이거는 사실 유출이 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그렇죠? 네. 이것도 일단은 예. 정확한 또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. 또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 뭐 부천시, 광명, 서울 서남부 지역 특정 지역 인근 주변에서 특히 피해자가 많이 몰렸다 하더라고요. 네.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? 네, 또 마찬가지로 정확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 펨토셀이라는 게 멀리까지 통신하는 장비가 아닙니다. 반경에 뭐 수십 미터 정도까지만 연결이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 집에 설치해 놓으면 옆집이나 옆옆집 정도까지는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넘은 범위까지는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워낙 장비가 작기 때문에 이 펨토셀하고 작은 컴퓨터 보드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. 뭐 배낭 같은 데 넣어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킹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비슷한 수법이 외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.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네. 그 IMSI 그를 이제 수집하는 무단 수집하는 그런 장비들을 들고 다니면서 해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. 아마 비슷한 사례가 아니었을까 본데 이번에 좀 다른 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따로 만든 장비를 썼던 거고 이거는 이제 KT의 공식 그 펨토셀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이 더 심각하고 보안에 더 많이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니 왜 그 와이파이 네. 아무 데서나 접속하지 마라. 뭐 공공 와이파이는 취약할 수 있다. 뭐 이런 주의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네. 통신사 그 중계기에 기지국에 접속을 했는데 뭔가 탈취를 당한다. 이거는 참 그동안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. 네, 일인데. 맞습니다.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접속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그 펨토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접속 안 하겠다고 접속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냥 가까이 있는 거. 네, 가까이 자동으로 있으면은 잡는 거니까. KT폰이나 KT망을 이용하는 RT폰을 쓰면은 KT의 그 기지국이니까 그냥 접속이 되는 겁니다. 자동으로. 예. 그러니까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. 왜냐하면은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요. 그러면 이번 해킹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복제폰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을까요? 복제폰 같은 경우에는 기기 단말기 고유 번호 IMEI라는 번호가 있는데요. 네. 거기까지 유출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이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까지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메일 번호까지는 유출이 안 됐을 거다. 그래서 복제폰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입니다만 아직은. 예.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가 결국 유출된 거잖아요. 내 문자를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고 그걸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. 이번은 사실 소액 결제라는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한 건데 예. 과연 그러면 이 펨토셀이라는 게 보급된 지가 13년, 1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은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? 그동안 만약 소액 결제가 아니라 단순히 문자 훔쳐보기만 했다면은 충분히 더 많은 피해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. 그러게요. 예, 특히 이 15만 대 중에는 최소한 600대 이상이 군부대에 납품이 된 걸로 지금 과거 기사에 나오거든요. 뭐 그러면 이제 군에서 이제 군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전화기에서 그렇죠. 문자가 유출됐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소액 결제를 하다 결국 사람들이 이거 뭐야 내가 결제 안 하는데 나왔네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해서 결국 발각이 됐는데 그동안은 문자가 탈취된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 10여 년 동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해킹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에 좀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겁니다. 그러게요. 이번에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. 이 네. 기지국 펨토셀이라는 해킹 사건에 대해서. 예. 박영은님이 영화 같은 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죠. 참. 그러면 다른 통신사들은 과연 안전한가? 이 펨토셀, 초소형 기지국 잘 관리하고 있는가? 이제부터 막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제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아까 KT가 15만 7천 대라고 했는데 SK텔레콤도 1만 대 정도 보급을 했고요. LG U+도 2만 8천 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. 왜 KT만 이렇게 많이 보급했냐 하면은 뭐 이 사연이 있습니다. 사실 LG U+랑 그 SK텔레콤은 예. 황금 주파수라고 하는 800MHz라고 좀 주파수가 좀 그 파장이 좀 긴 주파수를 썼습니다. 그거는 기지국 수가 좀 적어도 멀리까지 이렇게 아하. 이 실내라든지 그 음영 지역이 좀 없는 그런 주파수거든요. 하지만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LTE 초기에는 그 주파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대신 이 방법으로 이 초소형 기계를 기지국을 많이 보급하면은 우리 주파수의 불리한 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.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T가 많이 보급하는 바람에 이런 취약점이 더 많이 노출된 그런 상황입니다.
또 하나가 지금 아마 SK텔레콤 사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 얼마 안 됐고 네. 통신사들의 해킹 사고가 꽤 많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누군가의 스마트폰만 탈취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정보도 알 수 있고 네. 그 사람의 모든 인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사실은 뭐 모든 신분증이라든지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. 거의 뭐 스마트폰 하나만 확보하면 그 사람을 통째로 다 털 수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해커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통신을 터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.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점이 이번 해킹 사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예. 겨우 지금 금액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 자체가 막 무지막지하게 큰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예스24 밝혀진 해킹, 거 기준이니까. 예스24 해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억대, 백억대 이런 금융 이득을 노리고 이렇게 한 것인데 예. 이번에는 겨우 1억 8천만 원 정도고 사실은 그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들통나기 되게 쉽단 말이죠.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? 여기에 대해서 좀 배경에 의문이 많이 드는 대목이고 지난번에 SK텔레콤 네. 그 유심 해킹 사고 때도 네. 금전적인 것보다 네. 정말로 어떤 정보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. 예,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SKT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국의 해커가 국내 정보 접근을 노리고 아마 한 것 같다. 또는 외국 정부도 이제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것도 무서운 거죠. 예,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돈을 노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돈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허술하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이제 다른 더 큰 범죄를 위해서 좀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인지 아하. 아니면은 우연히 이 기법을 알게 된 좀 초보 해커가 이렇게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해킹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점을 그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사 전체를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해외에서 이런 통신망, 통신사 해킹 그래도 또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잖아요. 네.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?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.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상 자산 거래소 FTX가 해킹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 AT&T, 미국에서 제일 큰 통신사였는데요. 네. 이 본인 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범죄가 벌어졌고요. 또 2019년에도 AT&T, 버라이즌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심스와핑, 즉 유심복제를 하거나 재발급받는 이 범죄에 가담했다가 피소가 되기도 했습니다. 아, 이건 내부자가. 예.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이 15만 대나 이 펜토셀을 뿌리는 거라든지 네. 또 통신사와 이제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이 KT 내부가 아니라 KT와 하청업체들이 많이 연관돼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. 그 과정에서 정보가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거고 외국에서도 그런 좀 허점을 노려가지고 많이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. 네. 일본에서도 2020년에 점유율 1위 통신사죠. NTT 도코모의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규모 부정 인출이 발생했습니다. 이 개인 정보를 사용해서 이 도코모 계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례인데요.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 특히 KT하고 SKT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난달에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이 대규모로 해킹됐다 이런 것들이 외국의 해커 잡지에 나왔거든요. 프레기라는 잡지에 나왔습니다. 그 잡지 보도를 보면은 김숙희 그러니까 북한의 유명한 해커인데 예. 거기서 아마 우리나라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온나라라는 내부망 사이트가 있거든요. 예. 뭐 거기까지 털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를 했고요. 또 외교부의 이메일 그 시스템의 소스 코드까지 털었다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.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이메일들이 오갈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본부에 있는 외교관에게 예,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누군가 다 털어갔다면은 어마어마한 기밀이 터진 것이고 사실 SKT라든지 KT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인데 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책임 묻는다든지 이런 것도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이거는 뭐 수사는 더 네. 이루어져야 되겠고 뭐 정부라든지 통신사에서 더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당장 우리는 네. 소비자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
일단 소액 결제 걱정이 되시면은 원천 차단 서비스가 있습니다. 다만 원천 차단 서비스를 가입할 경우에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. 다시 이제 소액 결제를 하겠다 이러면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일 확실한 건 원천 차단을 하시는 거고요. 소액 결제 서비스를. 예. 그다음에 이제 뭐 소액 결제 규모를 0원으로 바꾸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. 지금 스미싱 위해서 이제 가짜 문자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까시라 뭐 이런 문자들이 많이 나돌고 있기 앱 때문에 설치하라고. 예, 그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앱 설치를 권유하는 건 그냥 무시하시는 게 사실은 좀 상책일 수 네. 있겠어요.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